자, 이번 수업은 지구계와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계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집합을 말하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의미하며 대부분 고체이고, 외권을 제외하고 지구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의미하고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비, 눈, 바람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생물권은 지구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며 수권, 기권, 직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외권은 기권 바깥쪽의 우주 공간을 말하며 태양, 달, 행성 등의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음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에는 직접 땅을 파는 시추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운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지진파를 이용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 층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누어지며 대륙지각이 해양지각에 비해 두껍다.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멘틀은 두께가 가장 두껍고 4개의 층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층이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는데, 모호면은 지각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깊으므로 해양보다는 대륙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 외핵과 내핵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이다. 자, 이번 수업은 암석의 분류와 활성암에 대해 알아보자.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활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한다. 활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암석의 성질이 변해 생성된 암석이다. 활성암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한다.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빨리 냉각되어 알갱이 크기가 작은 화성암을 화산암이라고 하며,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알갱이 크기가 큰 화성암은 심성암이라고 한다.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의 예로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 있으며, 현무암은 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존재한다.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색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암석의 색깔도 어둡게 나타나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색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암석의 색깔이 밝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암석의 색과 알갱이 크기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한 그래프에서 알갱이 크기가 작고 색이 어두운 암석은 현무암, 알갱이 크기가 작고 색이 밝은 암석은 유문암이며, 알갱이 크기가 크고 어두운색 암석은 반려암, 알갱이 크기가 크고 밝은색의 암석은 화강암이다. 자, 이번 수업은 퇴적암과 변성암 그리고 암석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퇴적암은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며 층리가 나타나고 화석이 발견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퇴적암은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데, 여감은 자갈이, 사암은 모래가, 쉐일은 진흙이 주요 성분이고, 퇴적물의 크기가 큰 여감은 주로 해안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쉐일은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다. 또한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응해암은 화산재가, 암염은 소금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변성암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성질이 변한 암석을 말하며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생성되는 줄무늬인 염리가 나타나거나 높은 열에 의해 알갱이 크기가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 변성암은 원래 암석의 종류나 암석이 변성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사암과 석회암은 각각 규암과 대리암으로 변하고, 화강암은 편마암으로, 쉐일은 편암, 편마암 순으로 변해간다. 규암과 대리암은 큰 알갱이가 나타나고, 편암과 편마암은 줄무늬, 즉 염리가 나타난다. 특히 석회암과 대리암은 염산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진다. 암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은 모두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 퇴적물이 되고, 이 퇴적물이 굳으면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또한 암석들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마그마가 형성되며,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이 생성된다.
자, 이번 수업은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광물 중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들을 조항광물이라고 하며, 장석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영, 희석의 순서로 부피비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질을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며,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광물에 따라 서로 다른 겉보기 색을 가지는데, 장석은 흰색 혹은 분홍색, 석영은 무색, 흑운모는 검은색, 각섬석과 휘석은 녹색이나 검은색, 감람석은 황록색이 나타난다. 장석, 석영과 같은 밝은색 광물에 비해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타난다. 좋은 색은 광물을 좋은 판에 끓였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깔을 의미하며,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용해 겉보기 색이 비슷한 광물을 구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흑운모와 자철석, 적철석의 겉보기 색은 모두 검은색이지만, 흑운모의 좋은 색은 흰색,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젓갈색이며, 금과 황동석, 황철석의 겉보기 색은 모두 노란색이지만, 금의 좋은 색은 노란색,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이다. 굵기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말하며,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광물이다. 예를 들어 A 광물이 B 광물에 긁혔다면 굵기는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산 반응은 방해석과 같은 광물이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말하며, 자성은 자철석과 같은 광물이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말한다. 자, 이번 수업은 붕화작용과 토양에 대해 알아보자. 붕화는 암석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물, 공기, 생물 등에 의해 일어난다. 붕화작용은 붕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며, 암석이 부서지거나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암석의 틈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거나, 식물의 뿌리가 암석의 틈 사이로 자라는 경우 틈이 벌어져 암석이 부서지게 되고, 땅속에 있던 암석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도 압력이 약해지면서 암석 표면이 떨어져 나간다. 공기 중 산소는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 암석을 약하게 만들고, 지하수는 석회암을 녹여 석회동굴을 만든다. 이끼가 암석의 표면에 자라는 경우에도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인다. 붕화에는 암석의 표면적과 기온, 강수량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표면적이 커질수록 붕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주로 일어나는 붕화작용의 종류가 달라진다. 토양은 암석이 붕화작용을 받아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흙으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의 생활터전이 된다. 토양의 단면을 보면 가장 아래쪽부터 붕화되지 않은 암석층, 암석조각 모래로 구성된 층, 진흙으로 구성된 층, 가장 위쪽에 식물이 자라고 생명활동이 활발한 층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만, 토양이 생성된 순서는 붕화되지 않은 암석층, 암석조각 모래층, 식물이 자라는 층, 진흙층 순서이다. 자, 이번 수업은 대륙이동설과 판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대륙이동설은 과거 한 덩어리였던 거대한 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이론으로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학설이다. 베게너는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 여러 대륙의 빙하 흔적을 연결하면 남극 중심으로 모이는 것,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발표 당시 사람들은 대륙이동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깊이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층을 말하며, 판 아래쪽에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합권이 존재한다. 이때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한다.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하고, 판에 포함된 대륙도 같이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다르므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 지진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이번 수업은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해 알아보자.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하며,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화산기체, 액체 상태인 용암, 화산재, 화산역과 같은 고체 상태의 화산 세설물이 분출된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고, 화산재에 의해 항공기 고장을 일으키거나 운행의 차질이 생기며, 용암에 의해 산불이 나고 도로가 파괴되기도 한다. 하지만
화산재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화산활동으로 생긴 독특한 지형물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하고 화산 폭발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는데 규모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규모는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지만 진도는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나 건물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 규모를 이용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지진이 멈추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여 빠르게 대피한다. 마지막으로 지진대와 화산대에 대해 알아보자. 지진대는 지진이, 화산대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말하며 특정 지역의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판의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이것은 화산활동,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